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년에서 수십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석유 가스에 대하여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약 140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뿌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지금껏 수출로 통해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과연 뿌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풍부한지 스승님의 가르침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 이 질문이 한번 좀 나왔으면 했어요. 이거를 내가 이 질문에 답하려 한다면 또 1시간 이상이 갈지도 모르겠는데, 간략해서 요약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어요. 고조선 붕괴 이후 이 뿌리 대한민국은 길 있는 삼천리였어요.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이었고, 진짜 금수강산입니다. 동고서저의 지향으로 인해 갖고 그 모든 삶이 동고서저로 이루어졌어요. 동쪽은 순고지대, 그게 백두대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태평양에서 치솟은 용머리, 지리천양을 회유해 태백, 천재를 경유해서 백두천재에 이른다. 그 백두대간의 용머리가 표효하는 것은 만주벌판, 대륙으로 치솟기 위함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이죠. 이 물은 육의 생명체를 낳게 하는 것이고, 산은 인간이 살아가는 법도를 마련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세상은 천지인상중하 뿌리몸통하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대기에 불려지는 이름이라. 뿌리는 천상이요, 몸통은 지중이고, 가지는 이나라. 그에 따른 삶이 다 달리 주어지는 것이죠. 가지에 인하는 물질 문명을 이루어야 하는 서양이기 때문에 이 뿌리에 동고서저의 지형이 나타나듯이 세계의 지형도 서양은 들판이 많은 것이고, 동양 쪽으로 오면 올수록 산이 많은 것이에요. 산이 많은 곳은 많다 보니 그에 따른 삶의 질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고, 서양은 들이 많은 만큼의 그 육생얀을 생산해 육생의 문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남과 북은 동고서저로 안 나눠져 있어요. 중신잡이 질량으로 해나갔고, 남쪽은 남반부의 겨울, 북쪽은 북반부 물로 인해 물과 대륙의 사이가 서로 마주보며 있는 것이죠. 중신잡이 질량이라. 이게 해양 세력은 육생양, 민주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륙 세력은 공산화로 나갈 수 있는 산의 지형이 많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하지. 그러니까 동북아 삼국의 지역은 뿌리의 지판의 뿌리의 지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핵심 몸통, 히말라야 산맥과 천산 산맥 사이에 골륜 산맥이 있어요. 그게 화살 모양이걸라. 그 지형을 날로 쏘냐면 서양 가지수덕으로 그 지형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백두대간을 보면 그 용머리가 만주벌판으로 가는 거고, 핵심 몸통으로 치솟아 올라가면 그의 에너지는 곧 서양 가지 쪽으로 화살처럼 날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에너지 공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가해 몸통 러시아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동양에 주는 것이고, 수만강 쪽에 있는 볼라디보스토크는 뿌리의 영향을
받아갖고 흡의하는 전략이라. 자, 우리는 고조선 패망 이후에 열국시대를 거쳐 삼국시대를 만나 남북국시대를 통해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했어요. 고려는 불교 500년이었어요. 고려의 왕씨가 무너지자 조선의 이씨가 6.25 사상을 갖고 500년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된 민족국가 1000년을 살았어요. 결국은 뿌리에서 뿌리다운 뿌리의 에너지를 생성을 시켜 살아갔으면 모를까. 고려 불교 500년 불교 사상은 히말라야 산맥 넘어 천산산맥 너머에서 넘어온 그 가지권, 동남아 가지권의 사상이었고, 그게 아니다 싶어 무너지니 이번에는 핵심 몸통 중국, 그 유교 사상을 가져와 갖고, 그게 아니다 싶으니 1000년 만에 이 뿌리는 썩고 말았어.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1000년, 하나된 민족국가 1000년의 패망을 이루기 위해 조선은 1897년 대한제국을 건국으로 인해 일제 36년에 두둑에 강점기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동족상쟁 6.25를 통해 이 뿌리는 완전히 이거 밭갈이를 했다. 밭갈이를 한 것은 새로운 씨를 뿌리기 위한 곳에 있는데, 그 새로운 씨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아나라고 베이비부머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길 있는 삼천리, 압록강 두만강으로 인해 그 길 있는 삼천리 금속암산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는 뿌리이기 때문에 기운만이 있어요. 모든 지기의 기운, 보이지 않는 지기의 기운이 촘촘히 연그러져 있는, 그러니까 인류에서 가장 풍수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 어디예요? 뿌리라는 얘기죠. 뿌리 반도. 뿌리 반도 중에 핵심의 기운을 가진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경복궁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산이 감싸져 있고, 좌측에는 북악산, 우측에는 인왕산. 그 감싸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기운이 좋은 곳이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조선 그 시대를 시작하면서 경복궁을 창궐했으나 그 기운은 아무나 쓸 수 없는 기운이라 이 400년 동안 경복궁에서 정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기운이 좋은 곳이라 그 기운에 걸맞는 그러한 왕이 그 기운에 걸맞는 법을 만들어 펼쳐야 할 곳이, 펼쳐나가야 할 곳이 경복궁이었는데, 대한제국 시절 들어서 일본이 소련이 쓰고 일본이 쓰고 결국은 우리가 아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결국은 가해 몸통 소련만이 썼지 핵심 몸통 중국도 쓰지 못했어. 그리고 반도도 쓰지 못했어. 핵심 몸통과 반도는 순망치약, 입술과 입의 관계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몸통도 뿌리 닮아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뿌리의 영양분을 그대로 먹고 사는 게 대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재원은 대륙 쪽에 다 있어요. 인해 육색량의 재원도 대륙에 있고, 지하 강물의 자원도 대륙에 많이 있어요. 그만큼 땅덩어리가 멀고 핵심 몸통으로 자리하는 만큼에. 그럼 뿌리는 무엇인가?
뿌리는 기운만이 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운만이 재원인 그곳에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베이비 부모라. 그들은 그만한 높은 이계에 있던 이들이 일제 36년을 통해 동족상령 6.25를 거쳐 뿌리의 토양을 뿌리의 토양을 바꿔놓은 이후에 이 땅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인의 기운인 것이죠. 인의 기운이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러한 기운을 가진 이로 말미암아 뿌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1988년 전후로 그 기초를 다듬어 그 행위를 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갖고 왔어요? 동족상령 6.25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을 때 1세대 기계식 세대가 육생물질 문명을 이루었고, 이루어놓은 육생물질에 2세대는 비물질 정신량을 부과시켜 보이지 않는 그 쓰임을 행위를 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나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다해 나가거라 라는 그러한 하늘의 말씀이 곧 어떠한 걸로 나타났냐면 코리아 열풍, K 열풍, 한류 열풍이 불어닥쳤죠. 그때는 한류 열풍에 걸맞게 태어난 세대가 지금의 MZ 세대예요. 이들은 그러한 기운, 그러한 재주, 능력, 실력, 보여주기 위한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정확합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타고났기 때문에, 가져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러한 주어진 육생의 재주로 그 행위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이목하는 그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때 2세대가 이 3세대 MZ에게 부과시켜 줄 것은 쓰임을 다하는 보이지 않는 정신량이었어요. 뿌리 민족의 삶이 어떤 것인가? 대륙 세력 공상화, 해양 세력 민주, 이거를 손잡고 나가는 화합의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를 창출해내서 그들의 사고적 가치와 철학에 심어줘야 됐는데, 사고적 가치와 철학은 오간데 없고 기껏 타고난 재주만 부리고 있으니 그 출중한 능력, 하늘에서 보내준 그러한 그 MZ 세대의 재주, 능력, 실력은 그냥 재주, 능력, 실력에 불과해 뿌리에서 생성시킨 보이지 않는 정신량을 실어 나가는데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1세대 그 육생량을 통해 2세대 그 아날로그들이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되는데 정신량이 부과되지 않아갖고 지금은 양양상충의 결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육생 물질 문명을 통해 정신량을 창출해 몸통을 통해 가지로 퍼져나가야 할 때 그 행위를 다 할 수 있도록 보내진 세대가 베이비부모, 아날로그 세대예요. 때가 되면 그들은 그 저승에서 위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동독상령 6.25를 통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날에 이러한 육생물질 문명, 7인지 8인지 5인지 군사강국은 5인이 어쩌니 저쩌니 소리를 하는데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보내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씨앗이 줄기를 통해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기후만이 재원이라. 그래서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섰는데 우리나라의 육생 물질 문명은 상당합니다. 그 재원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해 90년대 말에는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그런 세대가 막 있고
또 그러한 세대가 있을 때 우리는 한류 열풍, 축제 문화,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하나가 뭐 있지? 귀농귀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정신양을 싫어. 그러니까 그 오간데가 없어. 이 축제 문화는 뭐냐? 어떠한 고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 기껏해야 텃세. 텃세만 있는 거 아니까. 그 236 가수 축제 문화에는 뭐 그들 재롱량치 않은 거 그거 보러 가는 것이지. 삶의 에너지원을 구한 게 없어. 귀농하는, 귀촌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날로그 베이비부머 세대예요. 소통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에너지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텃세에 몸서리 쳐지는 것이죠. 이 텃세가 혈연지연 학연관계. 의리고울에 뭐가 나왔으니 뭐가 해야 한다고 똘똘똘 하나로 뭉치니, 이 시에서, 군에서, 면에서 리로 들어갈수록 발전이 안 돼. 똘똘 뭉쳐 있어, 자기네끼들. 그러니까 여기는 인재가 없는 것이죠. 인재는 어디가? 서울로 다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를 했던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가 이렇게 놓은 육생량에 그 물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쏠림, 양극화, 빈익빈 부익분이 되는 것은 그 쓰임을 다하는 선순환의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환란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잘 사는 이들은 어마어마한 것이지. 죽어나는 것은 소상공이 있는 것이고,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의 전후라. 이때를 제가 얘기한 것을 통일의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MZ세대를 통해 통일이 들썩이고 있는 거야. 이들은 어떠한 틀 안에 공산주의의 그 사상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MZ세대도 민주주의 틀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에요. 모든 게 유교적 관료에 있어 꼰대 문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튑니다. 근데 이들의 튀는 행위를 꼰대들이 보는 것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 세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MZ대사가 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 정신력이 있느냐. 어디를 가도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나이 먹은 꼰대들이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나 해두고, 참견이나 해대는 만큼의 삶의 에너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로움의 에너지를 함께 물려주면 좋은데, 나이 먹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래라 저래라 쫑코나 주니 삶이 나아지는 게 뭐 있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만큼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내가 내 나갈 바 또 가르쳐주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모르지만 많은 문제가 도출하고 있잖아. 결론은 나이 먹은 게 대장이라 내 말 왜 안 듣느냐. 들으면 뭐해? 들으면 유모양 욕골에서 더 벗어나? 하나 되지 못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어. 환란한 시대가 도래했잖아. 통일을 운운하면서. 통일은 여기서 놔둡시다. 자, 이러한 기운만이 재원인 이 뿌리에 그 기운을 일으킬 수 있는 아날로그 세대가 태어나 2024년 전후로 우리는 7대 7손가락, 8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육생의 강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선진반연에 들어갔어요. 먼저 선자예요? 착한 선자예요? 이거는 놔두라는 얘기죠. 먼저 앞질러 간다는 것은 그 문화를 본받아라. 그러면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고, 하늘의 삶이다.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보여지는
그 행위는 착할 선자의 선의 가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삶의 질은 극히 떨어져 그 무엇 하나 행복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돈 많은 이들이 총칼과 무기를 앞세워 갖고 사민경제 기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 앞에 니네 내 말을 안 들으면 먹을 거 안 줘. 또 사랑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면 이 총칼이 가만 안 두겠어. 이러한 형국인데 총칼 앞에 사랑과 평화 그 행위를 어찌 다음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게 가식적인 것밖에 더 있겠어. 우리 뿌리에서 준 거는 일 안에 육생의 안위를 취할 때 이 안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다 한 것이라. 이 뿌리 대한민국은 기운만이 재원이고 그 기운을 쓸 수 있는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가 2024년 전후에까지 육생의 강국을 이뤄놓고 어느 나라 못지않은 육생량을 묻어두었어.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양극화로 쏠림으로 이 시장경제, 육생의 경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 있는 것만이라도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을 일으킨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느냐만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자들이 선순환의 행위가 무엇인지조차 몰라 지금 입으로 떠들어대고 있어. 네가 잘할 때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니도 잘해라. 이런 식으로 여야가 공방에 나서서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지, 누가 아쉬운 자의 입장이고 누가 이로운 자의 입장인지 그걸 아무것도 몰라. 그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에 궁극하고 내 명이 나기 위해 후대에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한 행위에 안달이 나여 있기 때문에 2024년을 통일의 원년이라 했지만 이 시대가 환란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의 시대는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고 그래 있어. 자기 걸 지키기 위해. 이로운 자가 아쉬운 자의 소리를 들어주면 고소할 일이 뭐 있고 고발할 일이 뭐 있겠어. 하지만 이로운 자가 아쉬운 자의 소리를 듣기는커녕 그냥 거짓말로 비롯된 전국은 모든 게 모순이 비춰져 버려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울산 앞바다에, 포항 앞바다에 몇 배라? 140억. 난 그게 얼마만큼 많은지 몰라. 그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 쓰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민족에게만 해양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최고의 명랑지 반도를 주었고 이 반도 안에 뿌리의 문명을 바로 세우기 위한 아날로그 베이비 부먼을 왜 줬겠어? 그리고 육생의 문명은 일어났어. 그 쓰임만 잘하면, 선순환만 일으킨다면 남북한 진영의 대립은 충신잡이로 있어질 것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차원이 없다면 독재, 독선으로 치우쳐져. 우리는 무엇을 본보기 삼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모른다고요. 공산이 있기에 민주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의 모순을 보고 민주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정한 자유일까? 진정한 자유라는 건 아니에요.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자유가 아니라 그 쓰임을 다하는 이들은 상층에 있는 이들이에요. 이 뿌리는 머리라 상층이라 그 육생량에 그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을 부과시키고 이거는 만들어 나가는 차원이야. 그러니까 1988년 전후로 2024년까지 서양 가지의 육생 문명이 태평양을 거쳐 두둑 일본을 통해 갖고
뿌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육생 문명만 들어와서 보여지는, 거칠해하는, 겉으로 보여주는 명품만 있어. 진정한 명품은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의 명품의 열기에 빠져 들어가는데 보여주는 것. 나는 지금 군주라도 200만 원, 500만 원짜리 지갑 들고 다녀야 돼. 옷도 뭐 여기 뭐 희한한 어떤 마크 있는 거. 지금 당장 나는 저기 뭐야 그 24시간 하는 게 뭐야 그거. 24시간 하는 그 가게. 편의점에 들어갔고 4,000원짜리 그 도시락 하나 먹을지언정 옷은 명품을 걸쳐야 돼. 보여지는 명품이지. 내 안의 명품은 어떠라는 말이야. 쓰임을 다할 때 그 안의 명품, 선순환을 일으킬 때 그 안의 명품, 내리사랑을 할 때 그 안의 명품. 주어진 것도 이룩한 것도 다 쓰지 못하는데 1,400억 배럴의 석유가 나온다. 그거 어떻게 쓸 거야? 쓰임을 어떻게 다 할 거야?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데 그렇게 하늘에서는 우리 땅에게만 축복을 왜 내려? 아프리카 땅은 뭐야? 아프리카는 내 앞에 인연이라고 그랬어. 그들에게는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했길래?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치우쳐도 너무 치우친 거예요. 기운만이 재원이고 기운으로 일으킬 때 육생양, 기운이 없는 육생양에 기운을 부과시켜 대륙을 통해 올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육생 문명, 선진 반열을 일으키게끔 하기 위해 기운만인 이 땅의 기운을 가지고 온 이 세대가 36년 만에 선진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면 나머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정신량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이란의 육생의 로드맵은 해양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인생의 로드맵은 대륙으로 그어진 것이다. 해양으로 육생에 그 문명이 들어왔다면 대륙으로 그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하나는 핵심 몸통 그 대륙으로 대륙 횡단열차가 오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가해 몸통 러시아로 대륙 횡단열차가 돌아가 곳곳에 뿌려져야 할 때 남북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천지대제연이 우리에게 그러한 걸 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짓을 못하면 내리는 건 오로지 뭐예요? 표적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궁하게 만들고 궁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앞서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지. 궁하게 만들고 궁색하게 만드는 대자연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천연 자원이 나와 지하 자원이 나와 궁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그러한 법은 없는 것입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남북은 중신잡이 질량으로 동서는 생장수장 질량으로 주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기운만이 재원이라 라는 거룩한 천지어버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인해 우리는 육생 물질 문명의 선진 반열에 들었어요. 이제는 진정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쓰임을 다하는 그 사랑을 다하는 정신량을 이 뿌리에서 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뿌리에서 발현시키지 않으면 뿌리의 삶을 더 궁색하게 만들어요. 더 궁핍하게 만든다고. 이게 바로 대자연이 주는 표적이라 이 표적의 의미를 안다면 궁하면 통하는데 통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앞으로도 계속 서해안 가지 쪽에 해양 세력, 두둑을 통해 육성량이 들어올 것이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마주보는 반도는 이제는 대륙 횡단 열차를 만들어 그 육성량의 어떠한 정신량, 사랑의 횡이, 내리사랑,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정신량이 공정이라 공정된 행위를 다해 나가면 민주와 공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죠. 총칼을 안 대도 쓰임을 다하면 그 행위는 가능한 것입니다. 대자연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쓸만한 자리에 쓸만한 자본을 넣고 쓸만한 곳에 쓸만한 인적 재원을 줬어요. 왜 준양, 아랍권에는 사막이 자리할까? 농사짓기가 왜 그렇게 녹록지 않을까? 그래서 주어준 게 검문 에너지 석유를 준 것이죠. 생량수장이 주어져 있는 이 대륙, 서양, 이 벌판은 비가 잘 내립니다. 비는 모든 육생의 물질 문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환의 조건이 되어 있어요. 사막으로 번지는 그곳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일환의 육생의 물질 문명을 일으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검은 에너지, 그 석유를 비롯해 육생량과 바꿔서 그들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생량수장이 잘 이루어 나온 곳, 그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동북아 삼국이고, 동북아 삼국에 모든 세계인들이 이목을 기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중심에 섰는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손을 마주잡고 나가야 하는 인연이 어디에 있는가? 기운으로 우리의 물질 문명과 물질을 채웠는데 지하자원으로 또 채우게끔 대자연이 줄까? 본분을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1897년 대한제국 시절로부터 2024년 전후까지 우리는 숱한 고난의 역사를 이어왔고, 1대를 통해 2대가 이어 3대의 MZ세대가 출현을 했어요. 남북의 MZ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양, 이게 없어 4분오열이 되어버렸어요. 시민을. 사통팔달 해나가야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정신양이라. 그런데 갑자기 정신량도 없는 마당에 힘으로 이끌어 남북이 하나가 된다? 사통팔달 막혔는데 더 막혀 더 난리가 날 것이에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에 뿌리 반도는 해양과 대륙의 정확한 경계를 이루어 있어서 민주 공산의 진영 논리로 맞이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뿌리 대한민국이 민주가 자리하겠구만 대륙 세력이 만들 것 같으며, 공산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해양 세력이 가만 놔둘 것 같으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하나로 이어나갈 정신량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정신량의 뿌리 민족, 이거는 스스로 생성시켜야 하는,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뿌리 민족만이 보이지 않는 기운을 승화시켜 하늘에 둔 육생량에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선순환을 이룰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위에서부터 큰 자리에 있는 이들부터 내가 소리치는 만큼의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나의 모순이 거기에 쓸려져 있다. 그대는 선순환이 뭔 줄 아냐? 말로는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하지만 그대는 무엇을 누구에게 먼저 줬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먼저 줬느냐는 얘기지.
그거를 알면 창피한 줄 알고 그 행위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 2024년 전후 통일의 원년이기를 하지만 환란의 시대가 찾아와 썩 복잡하고 미묘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온갖 그러한 육생의 논리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논리는 진리를 위한 것이라. 논리 속에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있는 법도들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 꺼냈어야 하는데 이것은 뿌리에서 살아가는 뿌리 민족만이 가능하다. 기운만이 재원인 뿌리 민족은 읽어왔습니다. 육생의 선진의 반열에 여기에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할 그때에 육생량을 부과시키게끔 대자연이 만들어줬겠느냐.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